이슈를 더하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슈를 이제 더하는 얘기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첫 번째 이슈 뭐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네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아직도 식지 않은 K 콘텐츠 열풍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야, K 콘텐츠, K 투도 캔 투도 텐츠. 아, 어렵네요. K 투도 콘 투도 텐츠. 네, K 콘텐츠. 잘하네요. 아, 괜찮았습니까? 우투도 영투도 우. 네. 아나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콘텐츠 열풍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일단락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사실 컨텐츠 주제를 다뤘는데 또 갖고 온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얘기거리가 좀 많다. 네. 그런 의미고 실제로 이제 K 컨텐츠 관련된 열풍 저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거든요. 아까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을 되짚어 보면 메타버스니 컨텐츠니 엔터니 이런 종목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기보다는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됐다. 맞아요. 시장의 환경이 네. 너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미국 나스닥 지수도 저점 대비해서 10%가 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도 109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106까지 조금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 초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 섹터, 기술주 이런 종목들로 주목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좀 되고 있다.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된 게 저는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고 네. 그러는 와중에 네. 우영우가 터진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딱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뭔가 강한 모멘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됐네.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방아쇠를 딱 당겨준 당겼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네. K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시청률 11%를 돌파했어요. 야, 근데 한 주 만에. K볼에서 11%라는 거는요. 맞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거예요. 지상파로 치면 막 한 50% 60% 맞아요. 나온 겁니다. 옛날에 지금. 저희 올인이나 이런 드라마 있죠. 맞아, 맞아. 나이 나오면 나이 나오네. 알지 모르겠는데 올인 같은 드라마가 막 시청률 40% 50% 이랬잖아요. 맞아요. 진짜요? 거의 사랑과 거기에, 야망 이런 거. 맞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사랑과 야망. 야망. 좀 더 오래된 드라마. 아, 더 오래된 겁니까? 네, 전 어쨌든 모르겠어요. 최시라 씨 나온 네, 드라마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네. 알고 있는 저도 조금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드라마에 맞먹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여명의 눈동자 최시라는 여명의 눈동자. 어리니까 모르네.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요 여명의 얘기들 눈동자, 요거. 사랑과 야망 뭐 이런 네. 드라마에 맞먹을 정도의 시청률이라고 우영우가 평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 네네. 어쨌든 그 우영우 덕분에 지금 네.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또 올라갔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끊이지 않는 이슈. 우영우 하나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제 7월, 8월 달이 그야말로 우리 극장 성수기잖아요. 아, 그렇네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네. 또 호캉스 가려고 그러는데 예약이 안 돼요, 요즘에. 방이 없어요. 맞아요. 비싸기도 비싸지만 너무 비싸. 이미 뭐 6개월 전부터 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방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해외 또 나가려고 마음먹었더니 이게 코로나 확산된다니까 맞아요. 또 걱정되고. 무서워. 그러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게 그냥 뭐 비서지 가는 것보다는 네. 가까운 극장 가가지고 영화 한 편 재밌게 보는 거 그걸 이제 또 사람들이 네. 선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우리 소위 말해서 블록버스터 영화 네. 수백억의 이제 자금이 이제 투입된 대작 영화들이 이제 줄줄이 런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시장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텐츠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를 하면서 구석에 숨겨져 있는 심지어 웹툰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급등이 나올 정도로 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걸 방증하는 게 종목의 흐름 보면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주에 사실 레몽레인이라는 종목 아, 그리고 네. 뉴 이 뉴. 두 종목을 딱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맞아요. 시장 흐름 대비 상당히 견조했고요. 네. 근데 그만큼 또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미 갔단 말이죠. 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핫하다 콘텐츠 좀 더 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종목 뽑아주시면 또 이만한 수익률 갖고 올 수 있으세요? 있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지난주는 사실 저희가 우리 매니저님 못 믿어가 못 그렇죠. 샀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오늘 또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걸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맞아요. 소개를 얘기했어요. 해드렸었잖아요. 네. 이 레몽레인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방송을 목요일 저녁에 하니까 네. 다음 날 이제 금요일 시초가가 18,000원 정도였는데
최고가가 뭐 21,100원 우와. 정도니까 맞아요. 뭐 고점 대비하면은 한 17% 정도 상승을 이야. 한 거예요. 뭐 네. 아주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럼요. 그냥 꾸준하게 일주일 동안에 편안한 상승을 하면서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이제 종목 접근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방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네. 방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짧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2만 원 근처에서 차익을 챙기셔도 되지만 23,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뉴죠, 뉴. 뉴라는 종목이었어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아니 어제 그저께까지는 딴 애들 다 급등하는데 왜 얘는 안 움직이냐. 네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버킷 버킷 스튜디오, 스튜디오. tek스터 이런 네. 종목들은 다 움직이는데 갔어. 쇼박스까지도 움직였잖아요. 예. 근데 얘만 못 움직이니까 이거 뭐냐 이랬을 네. 텐데 네. 어제 오늘은 이 종목이 가장 강했어요. 맞아요.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역시나 이제 뉴도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8,000원을 좀 뚫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충분히 좀 만들어놨다. 역시 뉴도 한 10,000원 정도, 뭐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뉴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의 또 합작 드라마가 네. 하반기 때 이제 또 공개가 좀 될 거고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자회사도 또 보유하고 있고 네. 영화를 원래 투자하는 제작사기 때문에 영화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도 하반기 때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리뷰를 좀 근데 해드려 이 두 종목 보겠습니다. 다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따라 들어갈 종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지금 자리에서 뭐 3, 40% 고수익을 노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제가 지금 뉴도 한 10,000원 정도까지 10,000원 추가적인 정도 상승 룸이 있어요? 한 15에서 20% 정도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맞아요. 있고 네. 레몽레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 여러분들 이게 종목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하면 네. 사실 지금 살 수 있는 종목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네. 성장 섹터 종목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바닥에서 작게는 20% 많게는 맞아요. 뭐 50% 턴어라운드 이상 시작이 됐어요. 턴어라운드가 된 종목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살 수 있는 종목은 한 달 뒤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승 여력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네. 내가 가볍게 그냥 지금 매수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놓쳤지만 지금 매수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가면 수익을 챙겨야지 이런 관점이라면 결국 컨텐츠 종목들의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네.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만약에 시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도 레몽레인, 뭐 뉴 같은 종목들도 얼마든지 매수 조건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매니저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게 네. 저희 또 개인 투자자들 또 성격이 어떠냐면요. 네. 손 탄 거 안 건듭니다. 그렇죠. 일단 설명 듣고 뭐 올라갔니 많이 이러잖아요. 절대 안 삽니다. 그게 100% 네. 가든 200% 가든 안 사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오늘도 아마 좋은 종목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려면 저희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컨텐츠는 많이 올랐다고 싶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뭐 어떤 모멘트가 있는지 그 설득이 됐을 때 저희가 살 거거든요. 맞아요. 자, 모멘트 제가 어떻게 제일 있을까요? 잘하는 게 이런 것도 설득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제가 이제 지금 2주 연속으로 계속 컨텐츠 종목들을 다뤄드리는 그러니까요. 이유는 맞아요. 그만큼 아직도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작 영화들이 줄줄이 이제 개봉을 한다. 네. 어저께 이제 외계인이 개봉을 했고 곧이어서 이제 한산이라든지 비상선언, 그 다음에 네. 8월달에 또 헌터 이런 종목들이 어우. 이제 또 개봉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이게 그야말로 세간에 정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블록버스터 대작들이기 때문에 네. 요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뭐 100만이 들었네, 300만이 들었네. 어저께 한산 용해 출연 같은 경우에는 시사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네. 기자들의 평이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웅장하다 오. 막 이런 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어저께 대성창투에 요만큼 투자한 그 한산 용해 출연에 요만큼 투자한 대성창투가 네. 상한가 같단 말이에요. 롯데쇼핑도 이제 네, 롯데쇼핑도 네. 이제 그러니까요. 배급과 관련된 투자를 네. 이제 그러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네.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시청률이 우영우도 시청률이 3%, 5%, 네. 9%, 11%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가도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관객수, 이 스코어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좀 가장 직관적인 거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렵게 막 맞아요. IT든 뭐든 네. 이렇게 막 분석하고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뉴스 보도에 딱 나오면 300만 넘었다, 500만 넘었다. 가면 가는 이러면 거네요. 화제성
주제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모멘텀이 아직 7월, 8월 달에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단순히 뭐 극장 가서 보고 집에서 TV 보고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OTT 며칠 전에 이제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가입자 이제 감소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틀 동안에 한 13, 4% 정도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이제 글로벌 OTT들에 대항할 수 있는 공룡 OTT 플랫폼이 생겼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CJ ENM의 티빙과 KT 계열의 이제 시즌이 흡수 합병이 결정이 맞아요. 됐단 말이에요. 네. 12월 1일부로 이제 합병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두 플랫폼이 합병을 하면 무려 유료 가입자가 5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또 공룡 OTT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이 글로벌 OTT들과 대항할 수 있는 좀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OTT, 토종 OTT도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컨텐츠를 발굴하고 또 제작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있습니까? 사실상 네. 이제 이 넷플릭스 주가 하락이 이제 좀 멈췄다라는 거. 어찌 보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넷플릭스예요. 반도체 그렇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야 소부장 종목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넷플릭스 주가가 이제 하락이 멈췄다. 넷플릭스 주가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 사실상 컨텐츠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2주 동안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컨텐츠 종목들을 죄다 매도했거든요. 네. 반등이 들어올 때마다 매도를 했는데 네. 그저께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사 컨텐츠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저는 한 1, 2주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컨텐츠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득 당한 것 같습니다. 설득 당했어요, 지영 씨? 네, 이 네. 모멘텀으로 이제 갖고 네. 투자를 할 건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투자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 말까지 봐야 되는 건지 한 달 정도 보시는 종목인지 네. 그 기준부터 설명하고 종목 알려주세요. 일단 오늘도 이제 종목을 좀 픽을 좀 해왔는데 네네네. 네. 먼저 이제 기간으로 따져보면 아주 좀 길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트렌드가 많이 네. 바뀌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최소한 1, 2주 정도. 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일주일 만에 뭐 10에서 15% 그죠. 이상 지금 수익이 그 나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1, 2주 정도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소위 네. 말해서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우리나라에서 업력이 가장 오래된 독립 제작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0년간 무려 110편이 넘는 와. 드라마들을 제작했다.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 제작을 했죠. 네. 올해 이제 가장 좀 기대되는 작품이 미국의 이제 HBO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드라마거든요. 요게 네.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원래는 미국에 이제 방영이 한번 됐었던 드라마인데 CBS에서 이제 공전의 인기를 기록해가지고 무려 시즌 7까지 이게 제작이 됐던 드라마거든요. 네.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역수출을 하는 거예요, HBO. 왜냐하면 HBO도 HBO Max라는 OTT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내 지금 상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거기에서 지금 간판 드라마, 애플 TV가 빠칭코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HBO Max도 지금 요 드라마 멘탈리스트로 이제 우리나라 상륙을 좀 준비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역수출 신화를 또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우리 만한 주식하시는 드라마. 분들도 잘 봐야 되거든요. 멘탈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마 네트워크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네. 보시면 이제 겨우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거래도 여전히 한산하고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주가 강하게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마 네트워크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요 종목은 이제 컨텐츠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을 확장을 해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큐브 엔터라는 종목이에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 아시죠? 그 아이돌, 네. 여자 아이들의 제작사. 카라 옛날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큐브 엔터인데요. 요 큐브 엔터가 요즘에는 뭐 아이돌 그룹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쪽에 정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뮤직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하고 또 협업까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들썩거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큐브 엔터는 끝까지 오히려 윗꼬리가 없이
상승을 하면서 네. 마무리가 좀 잘 됐고 여전히 이 종목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마 네트워크스랑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큰 거래가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네. 이제 겨우 이제 바닥을 잡고 터닝이 좀 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큐브엔터도 엔터 플랫폼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컨텐츠 쪽에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 엔터. 아, 여자 아이돌. 톰보이. 네, 맞습니다. 톰보이. 뭐, 지영 씨 몰라요? 아, 저만 알아요. 네, 부끄럽네요, 갑자기. 네. 자, 이슈를 더 두 번째 이슈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일동제약.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이게? 네. 저 진짜 오늘 또 보니까 보고 예.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게 네. 하한가 일동제약홀딩스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이게 무슨 일이 요새 있었습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완전 네. 그냥 찬물을 그냥 끼얹어 버렸는데 그렇죠. 일단 내용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일동제약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이제 신호기 제약하고 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임상 2상을 이제 진행 중인데 사실상 이 임상 2상이 끝나기 전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지난달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한번 보류가 됐거든요. 보류. 그래서 요번에 다시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되지 않았겠지. 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19가 일본에서도 막 하루에 10만 명 넘게 확진이 나오고 막 이러다 최고치 나온다 보니까 얘기하고 했으니까. 이게 승인만 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코로나19 테마주들 중에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가장 세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제 밤에 결과가 딱 나왔는데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보류 아. 를 해버린 거예요. 이 두 번 보류 뜨면 이거 거의 안 확률 돼요. 없는 이제는 거예요? 긴급 사용 승인은 물 건너갔고 그래서 네. 하한가. 그래서 이제 임상 2상 결과를 끝내놓고 이제 3상에서 일반 의약품 이제 또 네. 승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고 맞아요. 3상 또 끝날 때까지 또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재성 이슈로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네. 오늘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급락세를 좀 나타냈고요. 아쉽게 얘가 빠지니까 얘가 코로나19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도 그냥 다 주저앉아버리고 백신 치료제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투자 심리가 좀 급냉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금 같습니다. 대장이 꺾이니까 이게 개별 악재긴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여파가 참 큰 상황입니다. 마치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그렇죠.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도 확진자 수는 계속 더블링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와중에도 코로나19 테마를 하나 꼽자면 하나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있을까요?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코로나19 테마가 아직까지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 일동제약 이슈 때문에 테마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어찌 보면 이건 개별주 이슈로 그냥 좀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도 이미 다 어찌 보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치료제 백신 개발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동제약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진다.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해줬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지금 뭐 정점을 통과해서 좀 누그러드는 단계면 몰라도 이제 막 들불처럼 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7만 명 막 주말 또 넘어가면 다음 주에는 뭐 10만 명 넘을 거고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8월 중순 뭐 8월 말쯤 되면 28만 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와야 정점을 이제 통과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도 코로나19 테마를 접근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런 악재를 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역시나 또 두 종목을 또 선정을 좀 아우, 해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 한 종목 먼저 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현대바이오? 일단 기업 내용에 대한 거 설명드리기 전에 네. 현대바이오 외에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방금 이제 일동제약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그 종목 외에 진원생명과학과 신풍제약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임상 2상,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움직인 걸 보면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먼저 10,000원 정도 바닥권에서 한 15,000원 정도까지 한 40에서 50% 정도 가까이 네.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네. 진원생명과학이 급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움직인 종목이 바로 피라맥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두 종목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바이오만 뚜렷한 이제 못 가고 급등이나 있습니까? 큰 거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요 종목은 아직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네. 현대바이오는 그래도 좀 견조했어요. 이런 날에도 강보합권에서 지금 끝났거든요. 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시피코브 03 임상 2상을 지금 식약처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한 달 조금 지나면 승인 여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승인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승인이 아니라 네. 임상 2상 실험을 하겠다라는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그 승인 신청이 이제 나오면 아무래도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제 좀 같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재료가 아직 좀 덜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현대바이오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치료제 종목들 중에서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현대바이오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네. 이제 치료제 했으니까 백신 해야겠죠. 네, 백신 관련된 종목.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네. 뻔한 거 아니고요. 네. 준비한 SK 종목은 바이오팜 한 번만 얘기해줘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서린바이오라는 아, 종목. 서린바이오. 네. 요 종목도 이제 mRNA 모더나 백신 얘기가 나올 때 오랜만이네. 맞죠. mRNA 수혜주라고 부각이 좀 되면서 맞아요. mRNA 합성 서비스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제 서린바이오거든요. 네. 모더나의 이제 코로나19 백신 CMO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맡았잖아요.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서린바이오라는 회사가 관련된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더나 하면 직접적인 수혜주로 서린바이오가 부각이 됐었다. 근데 요새 뭐 모더나 얘기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갑자기 모더나 얘기를 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5와 BA2.75가 지금 2.75.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특히 예. BA5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진율이 50%를 넘어가면서 우세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모더나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8월 중으로 네. 세계에서 최초로 이 BA5와 관련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맞춤형 백신을 출시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사실은 방역을 할 수 있는 게 백신 3차 접종, 4차 접종 계속 권유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도입을 해온 백신 말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만드는 백신조차도 하반기 때 빠르게 공급을 할 거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모더나가 BA5에 대응하는 갈 수도 있겠다. 백신을 개발을 하면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다시 바로 한번 또 급등하겠네. 서린바이오가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아, 그런 그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네. 사실은 이제 치료제 종목들은 뭐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신풍제약, 일동제약 많이 올라갔는데 네네.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아주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기 네.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서린바이오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정부가 거리두기 네. 제한 안 하는 맞아요. 대신에 4차인가요? 5차 접종을 또 권고한 바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요거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